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자, 1차식이고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합니다. 이항해 보면 y는 3x-8이 되겠죠. y는 3x-8. 그래서 y에 대입하게 되면 9x제곱 마이너스 y 자리에 3x-8의 제곱, 이 값이 32. 전개해보면 9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88이 64 마이너스 64, 이 값이 32. 9x제곱이 없어지고 48x가 이항에서 96이 되면 이제 x는 2가 되겠죠. 그럼 x가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와 y를 더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0이 됩니다. 자, 직선과 점 2,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그 y축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는데, y축 위에라는 거는 첫 번째 직선에서 y절편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므로 y 값이 5가 됩니다. 그러면 0,5겠죠. 0,5고 2,0이고, 그럼 5,0과 2,0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가 돼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므로 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수직이어야겠죠. 그럼 수직이 되려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기울기는 이제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는 일로 y를 이항하게 되면 3k 플러스 1이죠. 3k 플러스 1이 이제 5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3k가 1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3으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2차 부등식이 세고차항의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야겠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x축과 만나지 않아서 근이 없다는 거고, 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사용할 건데 여기 2가 있으므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 D를 4로 나눈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고 x축과 만나지 않아서 0보다 항상 크겠죠. 자,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k 5k 플러스 4가 되고 0보다 작다. 인수분해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돼서 0보다 작으면 k 값은 마이너스 4와 이제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죠. 이때 a와 b를 곱해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4가 됩니다. 자, 12번 절대값 x 플러스 1과 절대값 x 플러스 3을 더해서 6보다 작아지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나오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첫 번째 절대값도 음수여서 부가 바뀌고, 두 번째 절대값도 음수여서 부가 바뀌고, 이게 6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6보다 작고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보다 2x가 크고, 그럼 마이너스 5보다 x가 큰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첫 번째에서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과 4이면 x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2면 첫 번째 절대값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고 두 번째 절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양수겠죠. 그래서 그대로 x 플러스 3이 6보다 작다. 더해주면 x가 없어지고 2가 6보다 작은데 2가 6보다 작은 거는 당연하죠. 옳기 때문에 이 범위가 답이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 이제 항상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나 뒤의 절대값이나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6보다 작다. 그럼 2x가 2항에서 2보다 작다. x가 2로 나누면 1보다 작은데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1보다 작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서 연결되죠. 다시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됩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5개가 있겠죠. 자, 다음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 있겠죠.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여기 k가 있고 여긴 k제곱이 있죠. 차수가 달라졌고 앞에 또 k가 있기 때문에 k를 대입해서 0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k를 대입해 보면 여기 k 세제곱 k제곱 그럼 마이너스 4k 세제곱 k제곱 플러스 k제곱 k 그럼 3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k가 되죠. 더해보면 마이너스 4k 세제곱 k 세제곱 3k 세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또 없어지고 4k 마이너스 4k 또 없어지죠. 그래서 k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k가 실근이 됩니다. k가 실근이 됐고 이제 조립제법 이용해서 개수가 1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 다음에 3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4k가 됐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실근이 k였죠. 그래서 k라고 놓고 처음에는 내려 써서 1 곱해서 k 더하면은 마이너스 3k 더하기 1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k 더하면은 4 곱하면은 4k 더하면 이제 0이 돼서 식을 써보면 이제 x-k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1 x 더하기 이제 4가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 2차식에서 두 허근이 이제 알파 베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를 바꿔서 3k-1이고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4가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면 이 값이 2여야 되고 이 값이 2가 되려면 k는 이제 1이 돼야 됩니다. k가 1이면 여기서 k가 1이고 알파 베타는 4이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가 4가 되면 더했을 때 이제 5가 되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3보다 x 마이너스 n이 크고 3보다 작게 되죠. 양변에 n을 더해버리면 n 마이너스 3보다 크고 n 플러스 3보다 작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해보면 여기가 7사죠. 4 곱하기 7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7이 돼서 가장자리 값을 가지므로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는 이제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이제 이 수직선에서 n-3부터 n 플러스 3까지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3개가 나오도록 하는 n의 값을 찾는데 이제 n이 3이었다. n이 3이었으면 이제 0부터겠죠. 0보다 크고 6까지가 되는데 이렇게 6까지가 됐을 때 개수가 1, 2, 3, 4 4가 되기 때문에
n이 3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n이 4일 때는 1부터 이제 7까지가 되겠죠. 1부터 7까지. 그럼 1부터 7까지가 되면 2, 3, 4가 되기 때문에 n이 4일 때 성립하는 거 맞죠. n이 5가 되면 2부터 8까지. 2부터 여기 8까지. 그럼 2는 포함하지 않고 8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 4, 7. 3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n이 5일 때도 성립하고 n이 6이면 3보다 크고 이제 9보다 작게 되는데 3일 때 포함하지 않고 9일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 7, 8 3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n이 6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제 n이 7이면 4보다 크고 그럼 4보다 크기 때문에 4는 포함하지 않죠. 4보다 크고 10까지 10보다 작게 되는데 10보다 작게 되면 1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7, 8, 9 3개가 돼서 n이 7일 때 성립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8이 되면 5보다 크고 5보다 커서 5는 포함되지 않고 8이면은 이제 11까지여서 11은 포함하지 않지만 7, 8, 9, 10 4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n이 8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이 4, 5, 6, 7 더하게 되면 9 더하게 되면 13 그 더하면 이제 22가 되는데 22가 끝이 아니라 n이 1일 때 n이 1이면 이제 마이너스 2 4, 3, 2, 1, 0 요 0이었고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이면 이제 4가 되겠죠. 4보다 작기 때문에 4는 포함되지 않아서 1, 2, 3이 돼서 3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도 됩니다. n이 1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1까지 더해버리면 23이 되는데 23이 이제 복이 없죠. 그래서 올바른 답은 23이 맞고 이 문제는 이제 오류가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3이어야겠죠. 자, x 세제곱은 1에 한 혹은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이제 1이 되고 1을 이항해서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면서 요 뒤에서 이제 오메가가 한 허근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 또한 오메가의 켤레인 오메가 바 이 둘을 더했을 때 근과 계수하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두 개의 곱은 이제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기억을 보면 오메가 제곱, 그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이항해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오메가 바랑 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를 이항하게 되면 오메가 바와 오메가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으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었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1이 맞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가 되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죠. 자, 두 점과 거리의 비가 2대 3으로 일정한 점 P. 그러면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의 비가 이제 2대 3이라는 거죠. 그럼 내항끼리 곱해서 2BP는 3AP가 됩니다. 자, 제곱해보면 4, BP의 제곱은 9, AP의 제곱이 되겠죠. 그 BP는 P를 모르기 때문에 P를 이제 X, Y라고 놓고 BP는 B와 P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4의 제곱 더하기 4가 또 있고 Y 빼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9AP
AP는 A와 P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9가 앞에 있고 x 플러스 1의 제곱 또 9가 있고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y 빼기 3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2x 16 64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6 24y 9 94 36 9x 제곱 그 다음에 2x니까 18x 더하기 9 또 9y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6에 54y 9 99 8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이항해 보면 4x 제곱을 이항해서 5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2x를 이항하게 되면 50x가 되고 9y 제곱 4y 제곱이니까 5y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4y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0y가 되죠. 제 숫자는 64와 36을 더하면 왼쪽에서 100이 되고 81과 9를 더하면 이제 90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제 5로 나누면 x 제곱 플러스 10x 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원의 방정식의 위에 한 점에서 마이너스 2,7까지 원의 중심과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다시 바꿔보면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25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더하면은 마이너스 36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이항했을 때 6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7에서 이제 원의 중심까지 거리 마이너스 2,7과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5,3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에 가장 먼 거리니까 반지름 6을 더해주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빼면 3, 3의 제곱 더하기 빼면 4, 4의 제곱 그래서 5가 되는데 5에다가 반지름 6을 더하게 되면 최대값은 이제 11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은 6개의 점을 선분으로 이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는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자 도형의 넓이는 밑변이 2분의 3 높이가 3 그래서 이 왼쪽의 직사각형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3이므로 이제 2분의 9가 되죠. 더하기 이 오른쪽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 그 이제 8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8분의 9가 되므로 8을 통분하면 8분의 4를 곱해서 9, 4, 36 36 더하기 9는 이제 45가 되죠. 전체 넓이가 8분의 45이므로 이 밑쪽 부분의 넓이가 절반인 16분의 4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16분의 45가 되도록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사각형 넓이가 8분의 9였습니다. 8분의 9. 8분의 9는 이제 16분의 18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면 16분의 이제 27이 되죠. 16분의 27. 이 왼쪽에 이 삼각형 넓이가 16분의 27이 되면 됩니다. 밑변은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밑변 곱하기 높이를 h로 놨을 때 이 넓이가 16분의 27이 돼야죠. 그럼 4분의 3이니까 h는 16분의 27 곱하기 4분의 3을 이항하게 되면 이제 3분의 4가 됩니다. 약분하게 되면 9고 약분하면 4니까 높이는 이제 4분의 9가 돼야죠. 그 높이가 4분의 9라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9라는 거죠.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2분의 3, 4분의 9를 이용해서 기울기는 2분의 3분의 4분의 9가 되고 12분의 18이 되면 약분하면 이제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2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세 점
a가 1,3 그림을 그려보면 a가 1,3 1,3 b가 3, -1 3, -1 자, c는 이제 x1, y1 c의 위치는 모르죠.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므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1,3과 3, -1이 원 위의 점이므로 원의 반지름은 이제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10이 됩니다. 이때 원 위의 점에 대해서 AC는 BC다. 그럼 AC와 BC가 같다는 거는 뭐 C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A와 B를 연결한 이 선분과 이제 수직이 되는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이제 루트 10이었고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16 그래서 루트 20이 되죠. 이제 루트 20이 되면서 중간의 각도가 이제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제 직각 2디면 삼각형이 되겠죠. 루트 10, 루트 10, 루트 20.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10이고 2로 나누면 이제 5죠. 이 삼각형 넓이가 5인데 삼각형 ABC 넓이가 5 루트 2 빼기 5이다. 그럼 C가 2점이 될 수 없겠죠. 이 점은 이제 5보다 더 큰 겁니다. 얘는 5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C는 2점이 돼야 되고 이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C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이 AB와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X의 증가량 2,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이제 루트 10이죠. 루트 1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5.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 루트 50은 이제 5 루트 2가 되고, 접선이 이제 위에 있는 접선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고,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 루트 2는 0이 돼서 물어본 A와 B는 2와 1이어서 이 둘이 더하게 되면 이제 3이 되죠. 즉 원의 접세 방정식 공식을 알면 이렇게 풀면 되고 이 공식을 몰랐으면은 m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직설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로 놓고 이 직설 방정식이 원에 접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항을 해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원의 중심인 원점과 거리를 구하게 되면 제곱 루트 5분의 0,0 그러면 절대값 b가 되고 이 값이 이제 루트 10이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 b가 루트 50, 5 루트 2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면 아까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중심을 통과하고 y축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이 있다. 자, y축 위에 중심이 있으므로 이 a는 0이죠. a는 0이고 이제 b는 이제 찾아봐야 되고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점을 이제 q라 하고 이때 PRQ 요 각도가 이제 30도라는 거죠. 그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제 2였고 여기 P가 이제 0,2가 됩니다. 여기 좌표는 이제 2,0이 되겠죠. 그리고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설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그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설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이제 mn y는 mx 플러스 n이므로 이제 m과 n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이 각도가 이제 30도라고 했고 이 q는 이제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이런 각도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30도이기 때문에 이 밑각이 60도가 되면서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이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왜 2면 이 길이가 이제 2 루트 3이 되고 이쪽 길이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됩니다. 이제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 이 작은 원에도 접했고 큰 원에도 접했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소발 내리면 접했기 때문에 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이제 수직이 되겠죠. 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수직입니다. 이때 반지름으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이제 4가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꾸고 원의 중심인 0,0과 이루는 거리가 이제 2가 돼야겠죠.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원점 0,0을 대입했을 때 절대값 n이 2가 나와야 됩니다. 큰 원은 중심이 이제 0,4겠죠.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4기 때문에 절대값 n-4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는데 절대값 n이 분모를 곱해서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절대값 n-4가 4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죠. 그 두 배를 하게 되면 이 절대값 n이 4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므로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과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n은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n-4. 그럼 플러스일 땐 이항했을 때 n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음수였을 때는 이 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4가 되면서 3n이 4가 됩니다. 근데 n은 y는 mx 플러스 n의 y절편이고 이 y절편은 그림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값은 될 수가 없고 음수인 n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n이 마이너스 4면 여기 대입해서 4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돼야 되고 약분하면 2 m제곱은 이제 3이 돼야겠죠. 물어본 값은 mn의 전체 제곱. 그럼 mn의 전체 제곱은 m제곱 n제곱이기 때문에 m제곱은 3이 됐고 n제곱은 16이므로 곱하면 이제 48이 돼야겠죠. 세 점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가 AB와 Y축이 만나는 점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1번을 봤더니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라. 자, A는 A, B고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여서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내분을 해보면 P는 m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4m 더하기 이제 na, m 플러스 n 분의 마이너스 4m 플러스 nb가 되겠죠. 자, 2번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ac는 a가 a, b고 c가 2, 마이너스 2이므로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는 점 q는 m 더하기 n분의 2m 더하기 an m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2m 더하기 이제 bn이 되죠. 자, 3번 1, 2의 결과와 가나의 조건을 이용하여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자, 그럼 가에서는 조건이 ab와 y축이 만나는 점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그래서 내분한 점 이 p가 y축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이어야겠죠. 그럼 x가 0인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자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na는 4m입니다. na는 4m. 자, 나에서 선분 ac와 x축이 만나는 점은 선분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 0이어야겠죠. 그래서 q의 y좌표 0인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m은 bn이 되겠죠. bn은 2m. 그럼 4m이고 2m이기 때문에 요식에 2를 곱하게 되면 2bn은 4m이 되고 na와 2bn은 같은 거죠. na와 2bn은 같은 거. 근데 n도 약분해버리면 a는 이제 2b가 돼야 됩니다. 관계식은 이제 a는 2b고 조건 다해서 a와 b는 8 이하의 자연수이고 mn은 자연수이다. a와 b는 8 이하의 자연수가 되므로 마지막 4번 3의 결과와 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a는 2b를 구하는데
둘 다 8 이하기 때문에 B가 1이면 A가 2겠죠. A가 2, B가 1. B가 2면 A가 4가 됩니다. 4일 때 2. B가 3이면 A가 6이 되기 때문에 6일 때 3. B가 4면 A가 8이 되기 때문에 8일 때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쌍이 나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 1,4분면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 그 이 원의 중심은 2,2겠죠. 2,2. 근데 원밖의 점 4,6에서 그은 두 접선이 원밖의 점 A에서 그은 두 접선과 X축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원C의 방정식 구해라. 원C의 방정식은 중심이 2,2고 반지름도 2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이제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2번 점 A에서 원C의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4,6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4,6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y는 기울기를 몰라서 m x-4 플러스 u라 쓸 수가 있고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인 2,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2m이고 마이너스 4m이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고 플러스 6이니까 더하기 4. 이 값이 반지름 2가 돼야겠죠. 분모를 1로 곱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4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됩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 4m제곱 더하기 16은 4m제곱 더하기 4가 되고 4m제곱 없어지면 이 항에서 12는 16m이 되고 m은 16분의 12 이제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m이 4분의 3이면 y는 4분의 3 x-4 플러스 6이 돼서 전개해보면 4분의 3x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 접세 방정식이 두 개인데 왜 기울기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이쪽은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2,2고 이쪽 점은 이제 4,2가 됩니다. 그럼 4,2에서 4,6이 됐다는 거는 기울기가 0인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없는 그냥 x는 4였던 거죠. x는 4. 그래서 접세 방정식이 하나는 2식이 되고 하나는 이제 4가 됩니다. 자, 그럼 x절편은 x는 4일 때 x절편은 4,0이고 y는 4분의 3x 더하기 3에서 x절편은 y 0일 때 4분의 3x는 2항에서 마이너스 3. 그럼 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이 x절편은 마이너스 4,0이 되고 오른쪽의 절편은 이제 4,0이 됩니다. 4번 A에서 C의 근두 접선과 X축을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이제 8이 되고 높이는 이제 6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 돼서 이제 24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